우리 멋진 훌륭하신 존경하는 총리님과 멘토링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국가적 지도자이자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늘 생각하시는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 같이 총리님 하면은 사랑합니다 합시다. 하트 모양 준비. 자, 총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으며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4시 23회에 합격하신 뒤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 형사5부장, 대검공안 3.1과장, 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 공안 2부장, 그리고 동부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이후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을 맡으셨고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공안수사의 지침서로 유명한 국가보안법 해설을 쓰셨고 2014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주도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셨으며 반국가활동 등으로 통합진보당은 헌재에 의해서 해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총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 2013년도에 장관이 돼가지고 여러 이제 행사들을 할 때 보니까 애국가를 1절만 부르더라고요.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 부르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왜 애국가를 1절만 부르냐. 내가 할 말을 3분을 줄이더라도 4절까지 부르자. 그래서 이제 4절까지 부르게 됐는데 나중에 또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건 아니죠? 뭐 애국가를 불러야 시민이고 그거 뭐 안 부르면 알고 있으면 되지. 이 말이라는 거는 뱉어야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애국가도 부르고 대한민국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 우리 법무부에서는 국민놀이 할 때 애국가는 4절까지 불렀습니다. 그 젊은 직원들은 3절, 4절 되니까 헷갈려요. 잘 몰라요. 그래도 몇 번 하니까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것만 봐도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청년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남들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시간의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폄훼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나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크기, 국토는 얼마나 되는가, 또 국민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경제는 어떤가, 국방은 잘 지키는 나라인가, 또 국가 경쟁력은 어떤가, 질서는 잘 지키는 나라인가,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가. 이런 요소들이 아마 국가에 대한 평가 요소일 거예요. 그렇겠죠? 뭐 생각들을 잘 안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국가라는 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국가다 해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국가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나라의 규모, 인구는 얼마인가요? 5,200만 명이에요. 세계 27위입니다. 세계 27위예요. 세계 270여 국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27위, 10분의 1 안쪽에 들어갑니다. 면적은 어떠냐? 면적은 좀 좁아요. 세계 109위입니다. 이걸 합해보면 나라는 넓지 않지만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좋은 인적 자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좋은 인적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규모를 보면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 어떠냐?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 GDP로 말하면 세계 몇입니까? 11위, 12위, 13위 대개 그 왔다 갔다. 작년으로 말하면 12위 정도. 세계에서 12위인 나라입니다. 무역으로 보면 더 앞으로 가요. 우리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8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탑 클래스의 나라입니다. 국방이 어떠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필요한데 GEFP에서 작년 5월에 발표한 그 세계 국방력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2위였어요. 핵으로 무장하려고 하고 있는 북한이 23위, 우리는 12위고 다른 통계들을 보면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타워에서 조사를 한 통계를 보면 우리는 세계 7위의 군사 강국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방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국가 경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WEF에서 발표한 2017년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세계 26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질서가 어떠냐? 이 부분이 문제예요. 법 질서가 어떠냐? 이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법 질서 준수 수준은 세계 49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서 우리는 20위권 아니면 10위권, 어떤 경우는 8위, 10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나라였는데 법 질서 부분은 49위. 이것도 좀 올라와서 49위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한 가지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떠냐? 우리는 뭐 여러 이제 문화 지수 같은 것은 통계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 건수를 보니까 그걸로 보면 우리가 세계 21위
이것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20위권의 강국입니다. 우리 앞에 도 있으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뒤에는 250여 개 나라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20위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세계에서 1위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아이템을 좀 의미 있는 아이템들을 좀 찾아봤어요. ICT 발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전기통신 연합에서 발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몇 위일까요? ICT 발전 지수 세계 1위입니다. 1위예요. 또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가 하는 혁신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혁신 국가 중에서 블룸버그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 세계 혁신 국가 몇일까요? 1위예요, 1위. 우리는 혁신되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OECD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데이터들을 공공기관만 가지고 있느냐, 국민들하고 공유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여러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죠.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결과 우리는 몇일까요, 국제적으로? 1입니다. 이제 대충 알겠죠?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보면 알잖아요.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예요. 지금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아닙니까? 중국이 쫓아오려고 그러고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 그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철강 제조 산업 세계 1위, 또 우리 교육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체계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교육 체계 평가 순위 1위.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스웨덴에 여기는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보러 갔습니다. 며칠을 이제 쭉 다니면서 뭐 여러 분들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스웨덴에서 설명을 해주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제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옛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주요국 교육체계 평가 순위 1위, 그리고 학교 정보화 시설 이것도 세계 1위예요.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세계 1위예요. 오래전부터 세계 1위입니다. 컴퓨터 보급률 여러분 다 컴퓨터 있죠? 네.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지하철 평가 세계 1위예요. 공항 평가 세계 1위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페스트라이시라고 미국 분인데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뭐 두껍지도 않은 얄팍한 책인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내용은 뭐냐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선진국이 아니라
전통이 있는 문화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 세계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주재원 생활을 오래 한 기자들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 시절에 이제 해외 순방을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자 앞으로 왕이 될 분이죠. 이분이 저를 수행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70년대 중동 붐이 벌어가지고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지었는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 두 번째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70년대 지은 그 건물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자. 나중에 국왕을 만났어요. 국왕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가도 발스 총리를 만났는데 한국의 개혁을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올랑도 대통령을 만났는데 본래 20분을 만나기로 돼 있던 것을 지내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그만큼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거지요. 교류하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거죠. 외국에서 보는 시각, 우리를 보는 시각이 좀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이 우리를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나가보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것이에요.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나라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가격전죠. 심각하죠. 또 인구 문제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죠. 크지요. 청년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국가부채 많이 있죠. 어려운 일이죠. 또 그보다 더 좀 구조적인 아픔은 갈등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국가관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어렵지만 그렇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십시오. 오늘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청년은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어르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청년 때는 가능성이 안 보였어요. 하면 된다? 그 쉽지 않은 말이었어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동네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데서도 출발해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출발점이 정말 어려웠던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기회가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나라,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선진국 입구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용기 있게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뭐 준비한 거는 많이 준비했는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또 여러분 얘기를 나눠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비전의 청년이 되달라. 비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지금 청년들을 향해서 나오는 목소리는 헬조선, N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에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 누굽니까? 나라 사랑하는 세력들이 그런 말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말의 뿌리를 찾아가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중심을 잡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의 청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지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공직에 있으면서 직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할 자리를 가져봤어요. 언제 물었습니다. 뭐 제가 같이 근무한 사람들 검사도 있고 또 직원도 있고 되게 그랬습니다만, 아무개 검사, 당신은 꿈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이 뭐였을까요? 묵묵부답. 답이 없어요. 내가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답을 못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학교 다닐 적에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막 했어요. 대학 간다면은 이제 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고시패스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고시되고 나니까 이제 검사 되기 위해서, 판사 되기 위해서 또 경쟁력이 또 경쟁이 되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30년 이상 정말 진을 다 빼듯이 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하는 일 해나가는 것이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법무부 공무원만 그런가, 다른 데 가서도 여러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냐? 뭐 쳐다봐요. 그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내가 묻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여자분들은 나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입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미래의 계획. 그게 비전이에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미래의 목표. 이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비전이 그려지질 않죠. 비전에 대해서 품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질 않죠. 우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 이분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내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걸 자꾸 묻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은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검사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나는 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나는 CEO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이제 검사장이 되면 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네. 꿈을 다 이뤘으니까. CEO가 되면 꿈이 없는 사람, 꿈을 다 이룬 사람. 그러면 무슨 재미로 앞으로 살아가냐?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부정하고 비리에 넘어가기 쉬워요. 꿈이 있고 방향이 분명하면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이 없는 나라가 되니까, 비전이 없는 사회가 되니까 여러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질서 준수 수준이 세계에서 49위. 그렇게 된단 말이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비전을 말하는데 이제는 무슨 비전을 얘기하는가 하면 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 CEO가 되겠다, 탑이 되겠다, 되겠다를 가지고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은 꿈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꿈이 아닙니다. 좋은 꿈이 아니에요. 물론 높아지는 거 좋죠. CEO 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바른 꿈은, 좋은 꿈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좋은 꿈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책도 쓴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분이긴 하지만 퓨에르테르토르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소수민족 출신이죠. 또 여성, 미국에서는 하여튼 대법관 되는데 여성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대 여성 대법관이 3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또 난치병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치료해야 되고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이 이 소니아예요. 소토마요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집, 빠른 차, 신분 상승은 관심이 없다. 자신이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꿈, 그거 지금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내 꿈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 부자가 되는 거, 빠른 차, 아주 남들 다 선호하는 거죠. 신분 상승.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 관심사는 여기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이게 내 꿈이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존경받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냐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듣고 많이 기뻐했던 이런 영상이 있어요. 영상. 오늘 영상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대중 앞에 서가지고 큰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그 연설 영상들을 여러분도 많이 기억할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외치느냐, I have a dream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은 뭐냐 하면 미국의 흑백 갈등,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녀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차별 없이 공부하고 차별 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래서 I have a dream을 외칩니다. 이런 게 좋은 꿈이에요. 무엇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좋은 꿈입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꿈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 있습니까? 왜 박수를 안 칩니까? 아까 이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또 공안 파트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통진당이다. 옛날에는 이게 민노당이었어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통진당이 됐어요. 그 뿌리는 내 같은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 그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판단이, 증거 판단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계속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헌정당 심판 받으려고 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이 위배돼도 위헌정당이고 활동이 위배돼도 위헌정당인데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는 이게 목적만 가지고서는 불분명하다. 이게 잘 판단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적단체들 많이 인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 부분까지 같이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석기 사건이 터졌어요. 이석기 사건의 뿌리는 민노당, 통진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별한 팀을 만들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기록으로 만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황 장관이 무리했다. 안 되는 걸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국년지책으로 법정에 나갔어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법정에 나가서 처음에 제가 제안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이 나간 건 처음이에요. 나가는 일이 없는데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팀은 힘을 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관이 나가가지고 먼저 하면 용기 안 나겠습니까? 따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전부 법조계도 그러고 뭐 언론도 그러고 대부분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13개월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가니까 8, 9개월 때부터 그래? 기록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11개월, 12개월 가니까 자료에 대해서 이제 자료 그만 내도 된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사하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쭉 이렇게 제출했어요. 17만 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자료는 됐다. 뭐예요? 기록을 다 보니까 말이 아니라 기록을 보니까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판관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명 빼고는 다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에
찬성을 해서 통진당이 해산되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시들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비전이 확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비전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돌파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이거는 배가가 아니라 복수로 2배가 아니라 4배로 더 커져가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은 빛을 확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진 젊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하고 또 경제도 어렵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을 가지면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비전을 가지고 지혜를 듣고 선생님들, 선배들, 또 친구들 모아가면서 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속 노력을 했더니 이게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던 제가 옛날에 공부 못했었어요. 안 믿기죠? 옛날에 우리 반에 98명 중에 내가 48등 했던 사람이에요. 중간이 같은데 그 학교는 어려운 사람들 사는 동네라 가지고 여기서 1등이 좋은 학교 가면 몇십 등밖에 못해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더니 여러 성과들이 생기더라고요. 비전을 가지면 달라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왜 청년 실업률이 높은가?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비전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될 것이냐의 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CEO 한 사람밖에 없어요, 회사에. 사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정이 안 되면 다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희망 사회로 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저는 다른 거 다 못했어도 통진당 해산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에 정말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하나 내가 했다. 장관이 됐다가 아니라 통진당을 해산했다. 나라에 필요한 일을 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했다.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자로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세상이 정말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지금까지 참 잘 해오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어떻게 기성세대가 4차 산업혁명 하겠습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오늘 밤새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얘기는
일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황교안이라는 구호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예. 예. 한번 서 있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총리님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요새 미투라는 말이 그 잘못 쓰여가지고 네. 저도 정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청년들을 만나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